먼저 영작 툴 하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위에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동사가 들어간 추가 질문의 답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준다 라고 했던 영상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동작이 들어간 추가 질문에는요 7가지로 제가 조금 제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본동사 한 다음에 그 본동사 한 그 결과 뭐 했는데, 또 뭐 해서, 또 뭐 하면, 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걸 보아하니, 뭐 하기에, 이렇게 한 7가지 되죠? 요 7가지 동작이 들어가잖아요. 뭐 하기, 하다, 해서, 하면,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걸 하기에 동작, 동사가 들어간 추가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음표로 뭐 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처럼 던졌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을 누가 주느냐? 투부정사가 답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이 투부정사는요 만능입니다. 또 어떤 것까지 영역을 확장했냐면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 이 정도요. 뭐뭐뭐뭐 할, 뭐뭐뭐뭐 할 수 있는, 뭐뭐뭐뭐 하는, 뭐뭐뭐뭐 해야 하는 정도의 이 표현도 투부정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뭐뭐뭐뭐 할, 뭐뭐뭐뭐 할 수 있는, 뭐뭐뭐뭐 하는, 뭐뭐뭐뭐 해야 하는, 요거를 일명 투부정사에 그냥 들어주세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형용사적 용법이요. 여기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7가지 동작이 들어간 추가 질문을 해결해주는, 그 다음에 뭐뭐 할,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하는, 뭐뭐 해야 하는 이라는 정도의 형용사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그러니까 투부정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게 이 두 번째 예문에서 필요하거든요. 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가성비 좋죠? 투부정사요. 이 역할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제가 아직 소개를 안 시켜드렸을 뿐이에요. 영작 툴 배우셨으니까 그게 적용된 예문 한번 해보시죠. 먼저 퍼즈 누르시고 영작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시죠. 충분한 잠을 자지 않는 것은 너의 건강을 해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렇습니다. 주어가 벌크업이 됐죠? 첫 번째는 탐, 그냥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1순위 명사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단조로운 문장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어가 단조롭다고 해가지고 문장 전체가 단조로워진 건 아니긴 하더라도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주어가 조금 명사만 들어갔을 때보다 어쨌든 커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어가 벌크업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일명 동명사가 주어 자리 들어가면 동사를 위시로 해서 똘마니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가 이렇게 커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거가 지금 이 예문에 등장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길다 싶으면 은는 이 가가 그 앞에 있는 놈들이 싹 다 주어임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잖아요. 그럼 주어가 길다 싶으면 은는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처리하시는데 마침 맞게 동사가 들어갔으니 ing를 붙이셔서 동명사로 시작하시는 게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부정까지 들어가서요. 그러면은 not이 떠오르실 텐데 이 not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동명사 왼쪽, 앞쪽이라고 하죠. 거기에 붙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때 이게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바로 그냥 not ing 이렇게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가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것,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잠을 충분히 얻지 않는 것, 갖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않는 것이니까 not, 그 다음에 getting, 얻지 않는 거래요. 갖지 않는 거래요. 뭐를요? 충분한 잠을, enough sleep, 이렇게까지 주어, 동명사 주어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동사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여기서 시제, 수일치, 몇 형식으로 요리하실지. 자, 시제, 현재네요. 그럼 현재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명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럼 is가 되네요. 그래서 is. 만약에 이 얻다 하면은 was가 되겠죠. 근데 현재니까 is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던지셔야죠. 영어에서는 동사 다음에 질문 던지자. 영어는 동사뿐만 아니라 동사적인 느낌으로 영작했다 싶으면 또 질문 던지셔서 문장을 이어나가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채널명이 영어는 질답 구조다. 영어는 질답 구조다. 질문 던지고 답하는 구조다. 그래서 제 채널명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이래요. 잠을 충분히 안 자는 게 이렇답니다. 뭔데요? 하나다. 천천히 가시는 거죠. one. 하나다. 그 다음 질문 던지세요. 하나다.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질문 던지세요. 지금 요거 나왔습니다. 너의 건강을 해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하나다. 뭐 중에 하나이다?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중. 요거 전치사 쓰는 신호. 어제 배우셨는데. 자, 이 뭐뭐 중이 of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 말에서는 복수를 보통 잘 표현을 안 하지만 영어에서는 해줘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 뭐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 좀 이상하죠? 하나 중에 하나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 것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해야지 뭔가 조금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복수로 안 해줬지만 영어에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쓰셔야 돼요. 그럼 one of the
ways. 방법은 way니까요. ways. 방법은 way. 근데 복수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단수지만 요 구조에서는요. 여러 것들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여러 명 중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방법 좀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너의 건강을 해치는 해치다라는 동사 일단 영어로 뭔지는 모르셔도 해치다. 근데 이거 니은자잖아요. 그래서 해치는 방법. 방법은 명사인데 해치는 방법이 하는 이 명사 방법을 꾸며주고 있는데 그 꾸며주는 놈 안을 가만히 보니까 동사가 들어갔죠. 동사가 들어갔는데 니은자 돼가지고 뒤에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이때 사용하시는 게 말씀드렸던 투부정사입니다. 되실까요? 그럼 방법. 어떤 방법? 해치는 방법. ruin인데 투부정사. to ruin. 해친대요. 동사적인 느낌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요. 여기가. 그럼 또 질문 던지세요. 해친대요. 뭐를? 너의 건강을. Your health.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어제 했던 것보다 한 2배는 늘어났잖아요. 이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멋지신 거죠. 그래서 not getting enough sleep. 잠을 충분히 안 자는 것은 is 뭐뭐이다. 뭔데? is one. 하나야. 뭐 중에 하나야? one of the ways. 방법들 중에 하나야. 어떤 방법? 해치는 방법. to ruin. 뭐를 해쳐? 너의 건강을. 그래서 not getting enough sleep is one of the ways to ruin your health. Not getting enough sleep is one of the ways to ruin your health.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여러분께 계속 소개드립니다. 동사적인 느낌, 동사뿐만 아니라 동사적인 느낌으로 영작하시고 발화해 오셨어요. 쭉 하시면서 왔어요. 그럼 또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질문은 문장의 5형식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3형식처럼 무엇을 먼저 던져보신다. 이해되시죠? 먼저 던져보시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고 먼저 던져보시고 이어나가시면 되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부정사 가성비 좋은 놈, 부사적인 역할, 형용사적인 역할 한번 이용해보세요. 다시 한번 영작해보시고 발화 꼭 해보시고 소리 내보셔야 됩니다. 딱 봐도 길죠? 이 정도 한국 토종이신데 외국 한 번도 안 갔다 오셨는데 독학하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영어로 발화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또 지금 혹시 그렇지 않은 단계에 계신다고 해도 그렇게 이제 되실 거예요.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작 해보세요. 틀리셔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보셨죠? 자,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너무 많은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것은 산림을 파괴한다. 한국말도 되게 조금 막 너무 일상적인 그런 내용의 발언은 또 아니네요. 조금 무게감이 있고, 그쵸? 그리고 길이도 기네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 읽으시고 뭐 파악하셔야 돼요? 주어 부분은 내가 어떻게 요리하겠다. 주어 부분. 그 다음에 끝까지 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동사를 보시고 시제, 수일치, 몇 형식으로 요리하겠다가 또 쓰셔야겠네요. 자, 이미 느끼셨겠지만 주어 부분에 동사 들어간다. 동사 벌크업. 그 다음 끝까지 오셨을 때는 전체 문장을 3형식으로 요리하겠다라는 게 쓰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문장의 5형식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문장을 바라보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 주어 자리에 동사 들어간다. 동사 벌크업 들어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몇 형식 동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유창한 문장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요. 그냥 동사 벌컥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몇 형식 동사가 들어간다. 만약에 사형식 동사가 이거 내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요. 사형식 동사가 들어간다 하면은 사형식 동사에다가 ing나 투부정사 입히신 다음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추가 질문 심리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딱딱 순서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빨리빨리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5형식 동사를 주어 자리에 넣으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5종류 있잖아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강동원에서 먼들 동사, 이모 여기 생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강하게 만들겠노라. 이 5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 하셨어요? 그러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냥 동사 벌크업 들어간다. 이것보다는 그 5형식 중에서도 강요하다. 만약에 강요하다라는 거 ing나 투부정사 입히셔가지고 처음 발화하셨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요소들 우왕좌왕하지 않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를 빨리빨리 2번째, 3번째, 그 다음에 추가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 주어 딱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본동사 말씀하시고 3인칭 단수 취급하셔가지고 그래서 주어 부분이 길 때는 보통 동사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보통 그때 그냥 동사 벌크업이 아니라 이제 배우셨으니까 배우신 분답게 몇 형식 동사를 넣어서 주어를 내가 크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기준이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5형식 문장 배우신 여러분들에게는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3형식이라는 거 전체 문장이 3형식으로 요리될 거라는 거 잡으셨고 그 다음에 주어 부분도 3형식이 들어갔네요. 그죠? 벌목하다 무엇을 너무 많은 나무를 되시죠? 그 다음에 뭐 없잖아요. 뭐 4형식이나 5형식 동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갑니다. 벌목하다가 cut down, 벌목하다요. 근데 벌목하는 것은 동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주어가 길 때, 은은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쓴다. 말씀드렸죠? cutting인데, 근데 잠깐만요. cutting down이 맞아요. cutting down이 맞는데, 하나 추가시켰죠.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분별하게가 부사인데, 얘는 위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부사가 들어갔을 때 위치는요,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돼요. 이 띄어쓰기를 덩개로 해가지고 각각의 덩어리들에게 붙여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어 부분에 안에 있으니까 여기 뒤랑은 매칭시켜 보실 필요도 없고요. 주어의 덩어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각각의 덩어리에게 한번 매칭시켜 보세요. 같은 주어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주어 덩어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막 0%, 100% 이건 아니고 다 어느 정도 이 무분별하게가 다 어느 정도 하고 붙습니다. 근데 더 진하게 붙는 부분이 있어요. 걔하고 가까이 붙이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무분별하게 한 번에 무분별하게 한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것은 다 어느 정도 지분이 있죠? 들러붙는 쫀쫀하게 붙는 지분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같은 주어 안에 뭉쳐 있으니까요. 같은 자리 안에. 근데 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를 더 쫀쫀하게 설명해주고 싶어 하는 성질이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친구 벌목하다라는 동명사하고 가차이 붙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붙이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일단은 첫 번째는요. 동명사 앞에 쓰시면 돼요. 자, 무분별하게가 recklessly 그 다음에 cutting down 이렇게 동명사 앞에 쓰시면 돼요. 동명사 앞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너무 많은 나무를 요거가 한 덩어리라는 것은 괜찮으시죠? 너무 많은 나무를 근데 약간 부정적이죠. 많은 나무를인데 아주 기분 좋게 너무 많은 나무를 아니고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너무 많은 나무를 베어간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그때는 많은 나무는 많은 나무인데 to를 쓰시는 겁니다. 이 to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겨주거든요. 그래서 too many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무를 쓸 수 있으니까 too many trees 아직 주어 안 끝났어요.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이제 나머지 이 두 요소는 추가 지문이네요. 단순 육하 원칙 추가 지문이네요. 누가 답을 해줍니까? 전치사구가요. 보세요. 한 번 명사죠. 한 장소 명사죠. 이렇게 사선으로 제가 그어드린 거. 요 지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치사 쓰시는 지점이라고요. 되셨죠? 그럼 전치사 먼저 쓰고 그 다음 명사 쓰고 전치사 쓰고 그 다음 명사 쓰고 영어 어수는 그렇게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잡아볼게요. 한 번에는 약간 시간적인 개념이 느껴지고요. 한 장소에서는 뭔가 장소적인 느낌이니까 그러면 대원칙이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원칙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인 거 그다음에 장소적인 거 붙었을 때는 암체도 눈에 보이는 장소 개념이 심리적으로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한 장소를 먼저 쓰시고 한 번에를 나중에 쓰시는데 근데 한 번에를 먼저 쓰시고 한 장소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서로 뭐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얘 먼저 쓰셔도 되고 얘 먼저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크게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는 회화상에서요. 회화상에서 내 의미를 전달하면 그만이야 라는 조금 넓은 의미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눈에 보이는 장소 개념이 그래도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를 먼저 쓸게요. 근데 한 번에를 먼저 쓰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서 한 장소에서 어디에서 전치사 쓰는 신호 in one place 그 다음에 한 번에 언제 한 번에 at one time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주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맨 마지막에 있죠? 시제가 현재 시제네요. 그럼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확인하시는 거죠? 동명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릴게요. destroys 그죠? S 붙였습니다.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이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질문 어디세요? 무엇을 살림을 the forest 이렇게 되는 것이 이해되시죠? 아, 그리고 여기 부사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쓰셔도 되고요. 부사 자체가 특징이 뭐냐면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쓰셔도 괜찮고요. 여기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cutting down recklessly too many trees in one place at one time destroys the forest. 요것도 괜찮고요. 이 reckless 있잖아요. 요거를 이쯤에 쓰셔도 괜찮아요. cutting down too many trees recklessly in one place at one time destroys the forest요.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부사의 특징이 뭐냐?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무분별하게가 지금 이 주어 안에 묶였기 때문에 이 벌목하다라는 얘하고 지금 가까워서 어쨌든 간에 이 주어 여기까지네요. 여기 안에서 놀아야 되지 이 무분별하게가 이 벌목하는 것과 쫀쫀하게 붙기 때문에 이 파괴한다라는 번동사하고 가까운 위치에 쓰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동명사 쓰셨을 때 거리낌 없이 투부정사로도 바꾸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투부정사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를 이름하여 분리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는 두세요. 분리부정사요. 왜요? 투부정사하고 동사 원형은 원래 함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부사가 들어가가지고 투부정사하고 동사 원형이 분리됐다, 헤어졌다 해가지고 분리부정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얘가 recklessly가 지금 무분별하게 다르다 해가지고 어쨌든 이 컷다운 전달하고 싶은 그 핵심하고 가차이 붙어 있는 거는 맞죠? 마치 이것처럼요. 그러면 동명사 때처럼 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한 것처럼 투부정사도 그럴 수 있느냐? 그냥 여기 사이에 넣으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투하고 동사 원형하고 사이에 넣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to cut down recklessly 그렇게 한다고 틀렸다고 하겠느냐? 그렇게도 또 못 봅니다. 왜냐면 부사의 위치는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도 요 사이에 넣는 게 맞겠다, 더 옳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동명사 때처럼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 붙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럴 수도 있으나 투부정사 주어에서도, 그러나 분리부정사라는 개념도 있고 하니 요 사이에 넣어주는 게 더 옳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 언어라는 게 그 바라보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막 확답을 이렇게 못 드리는 점을 조금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옳겠다, 이것보단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회화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른 의미에서 의미 전달만 소통만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 예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설명드릴 게 조금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고서 맞춰볼게요. 자, recklessly cutting down too many trees in one place at one time destroys the forest. 또는 cutting down recklessly too many trees in one place at one time destroys the forest. 또는 cutting down too many trees recklessly in one place at one time destroys the forest. destroys S 저 발음했어요. 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투부정사일 때는 to recklessly cut down too many trees in one place at one time destroys the forest. 이렇게 저기 사이에 넣는 게 조금 고정적으로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주어, 보어, 목적어, 이 대표 세 자리요. 그동안 이 주어, 보어, 목적어를 동사에다가 ing 붙인 일명 동명사를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동명사하고 양대산맥으로 이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또 한 분이 계셨으니 일명 투부정사, 그거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어가 길죠. 어쨌든 한 단어짜리는 아니잖아요. 한 단어짜리 명사 또는 대명사 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길다 싶으면 일단 일반적으로 은근히가 팔 앞에 있는 거 먼저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주어 안에 산다라는 동사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동사 부분에서 시대 수일치 몇 형식으로. 근데 어떠하다,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비동사 떠올리셔야겠네요. 비동사의 뜻도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물 없이 사는 것은, 그러면은 주어가 길다 싶으면 은근히가 팔 앞에 있는 거. 근데 명사 대명사밖에 못 들어가는 주어 자리에 살다라는 동사가 들어갔으니 첫 번째 말씀드렸던 living, 사는 것. 무엇을 사는 것?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3, 4, 5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사는요. 그럼 사는 것 3, 4, 5형식 안 되고 1형식 아니면 2형식이네요. 네, 사는 것 뭐 없이, 여기 어디요? 명사죠. 뭐 없이. 이런 게 전치사 쓰는 신호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구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형식이 되는 거죠. 요 주어 부분에 들어간 거는 문장이 5형식 배우시잖아요. 1형식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1형식이 더 큰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장의 5형식 왜 소개시켜드렸는지 아시겠죠? living, 사는 것, 뭐 없이 without, 그 다음에 뭐 없이, 물 없이 wat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어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떠하다 비동사인데 동명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현재이기도 하고요. is, 그 다음에 impossible.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간 동명사요, 투부정사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to live, 똑같이 가는 겁니다. without water is impossible.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 단계부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영어에서는 이 주어 자리에, 아니 동명사는 안 그런데 이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주어 자리잖아요. 이 주어 자리를 간편하게 it으로 바꾸고 라인 맞춰서 써볼게요. 하시고 이 주어를 뒤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영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보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는 약간 이제 꺼려하고 이렇게 더 많이 쓴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이거 틀렸다고는 말 못합니다. 틀렸다라고까지 강하게 말하는 책들도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이때 이걸 뭐라고 하냐? 얘 진짜 주어 아니죠. 가짜 주어다 해서 가주어, 그리고 진짜 주어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기 뒤로 도망갔죠? 네. 얘는 진짜 주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때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주어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해석 안 하면 이게 그냥 뻥 뚫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도 구색을 맞춰놔야 돼요. 문장의 구색을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가짜 주어, it을 놓고 진짜 주어를 뒷부분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어 자리에 동사를 넣어서 벌컥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동명사를 쓰세요.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도 쓰세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게
훈련이 되시려면 주어 자리에는 투부정사 잘 쓴다고 했지? 그래, 가주어를 뱉어보고 이제 그래서 발화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주어를 뱉고 쓴 다음에 진짜 주어를 뒤쪽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한번 해보자. 왜? 이게 트렌드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훈련을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가주어는 it밖에 안 됩니다. 가주어는 this나 that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주어는 it밖에 안 돼요. it밖에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러면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는 가주어, 진주어로 못 써요? 교재마다 다른데 이것도 교재마다 달라요. 동명사 주어도 얘처럼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시고, 그럼 뭘로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주어, 진주어로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동명사를 주어 자리에 넣어가지고 벌컥하고 싶으실 때는 그냥 주어 자리에 넣으세요. 가주어, 진주어로는 그냥 쓰지 마시고요. 근데 투부정사는 이것도 되긴 한데 가주어, 진주어로 쓰시는 경향이 트렌드이니 이렇게 더 많이 쓰시려고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부정사 소개 초입부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단한 예문으로 지금 적응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아요. 이제 다른 예문들 엄청 많이 가져올 건데 주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갔어? 그러면 동명사로 그냥 쓰세요. 그리고 투부정사로도 쓰시려고도 하다가 처음에 쓰세요.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쓰니까 쓰시다가도 맞다,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건 조금 꺼린다고 했지? 그래, 가주어로 한번 뱉어보겠어 해가지고 하시면 좋잖아요. 회화에서 입을 열자,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예문 영작 해보시기 전에요,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생뚱맞게 다른 문법 개념 가지고 왔습니다. 타이틀 보이시죠? 등위 접속사 그리고 상관 접속사요. 이 개념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제 다음 예문에 써먹을 거라는 거 조금 눈치채셨죠? 이 등위 접속사하고 상관 접속사가 어느 개념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증폭시키냐면, 이 등위 접속사가, 이 상관 접속사가 주어 자리 들어갔을 때 그 주어를 단수로 볼 것이냐 복수로 볼 것이냐, 이 이슈입니다.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수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문법 사항이거든요. 어떨 때냐면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he, she, it 요 정도죠. 비동사는 is, have는 has, 다른 일반 동사는 끝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동사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면 동사 원형, 3인칭 단수 주어이면 s나 es, have는 has 이렇게 동사의 모습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이 등위 접속사가, 이 상관 접속사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겉보기에는 A, B 둘 이상이니까 복수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라는 놈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모두 다 복수 취급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점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등위 접속사가 쓰였을 때, 상관 접속사가 쓰였을 때 이 주어를 3인칭 단수 취급할 거냐 아니면 그냥 복수 취급할 거냐, 요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등위 접속사에는 대표적으로 3인방이 있습니다. and or but 해석은 A 그리고 B, A 그리고 B, A or B는 A 혹은 B, A 혹은 B, A와 B 사이의 어떤 선택을 강조하는 느낌. A but B는 A 하지만 B, A 그러나 B 정도의 의미인데 A와 B를 뭔가 대조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단수 취급할 거냐 복수 취급할 거냐입니다. 자, and가 등위 접속사 and가 사이에 오고 A, B를 연결했을 때 이 세트가 주어 자리 왔을 때 일반적으로는 복수 취급해요. 그런데 화자가 A와 B를 단일 개념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A와 B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단수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화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A와 B를 별개로, 동등하게 A와 B를 별개의 것으로 봐서 복수로 보면 복수 동사를, 아니야 A와 B를 나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싶어, and를 이용하긴 했지만 A와 B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싶어, 그럴 때는 단수 취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복수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or B, A but B는 일반적으로 이 B의 수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B 자리에 단수가 오면 단수 동사를, B 자리에 복수가 오면 복수 동사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시냐? B의 수일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시죠? A and B는 일반적으로 복수 취급하는데 A, B를 and로 연결했음에도 단일 개념으로 취급할 때는 단수 취급하기도 한다. 정리되시고 A or B, A but B는 B의 어떤 놈이 오느냐? B의 단수 복수에 따라서 B의 수일치 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 이게 상관 접속사라는 놈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관 접속사가 뭐냐면 등위 접속사 and or but을 뼈대로 놓고 보세요. and or but 보이시죠? 이걸 뼈대로 놓고 거기 앞에 both, either, neither, not, not only 요런 특수한 표현들이 와가지고 서로 이 등위 접속사 뼈대가 요런 표현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A, B 두 개체를 접속시켜줄 때 요거를 하여 일명 뭐라고 한다? 상관 접속사라고 한다. 자, 일단 의미 먼저 말씀드릴게요. both A and B, A, B 둘 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either A or B, A, B 중에 어느 하나 선택의 느낌이 강조됐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 or, A, B 선택의 느낌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 양자택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A, B 둘 중에 어느 하나 그죠? 자,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는 A, B 둘 다 아닌 A, B 둘 다 아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또한 B도 역시 이런 뜻입니다. 요 네 개 있죠. 여기 네 개는 B의 수일치를 맞춥니다. 이거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요. A or B, A but B 이때는 B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수일치를 맞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세요. or하고 but이 or하고 or, but 녹아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B의 수일치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춤맞게 여기 밑에 두 개는 해석상으로도 A가 아니라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뭔가 해석도 B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 두 개는 조금 이 두 개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B에 의미적으로 무게를 두는 게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서도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밑밥은 깔고 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개 표현은 모두 다 B의 수일치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B 자리에 단수가 오면 단수동사, 복수가 오면 복수동사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A와는 상관없이요. 자, 그 다음에 both A and B는 A, B 둘 다라고 여기 둘 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러면 무조건 복수 취급하는 거죠. 얘는 복수 취급합니다. 이 복수 취급한다는 얘기는 복수 동사 쓰신다는 얘기예요. 주어가 복수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동사 원형 쓴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제가 현재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여기는 and일 때는 복수로 취급할 때도 있고 단수로 취급할 때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both라는 요 상관 접속사에서는 and이긴 하지만 복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 보스가 없을 때 이렇게 보스가 없죠. 그때는 뭐 이제 화자가 A와 B를 동등하게 개별적으로 설명할 거냐? 그럼 복수가 되는 거고 단일 개념으로 볼 거냐? 그럼 단수 취급하고 요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and가 여기 어쨌든 적용된 거예요. 자, 의미도 말씀드렸고 어떻게 수일치 시키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B as well as인데요. A, B 위치가 좀 바뀌었죠. 왜냐면 요 not only A but also B가 뜻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였잖아요. 요거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not only A but also B하고 뜻이 같은 게 이 as well a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A, B 위치를 바꾼 것 뿐입니다. 해석 어떻게 하냐면요. as well as는 요 뒤에 먼저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입니다. 이 not only A but also B에 맞추려고 그렇게 A, B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리가 A뿐만 아니라 B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어디에 조금 더 무게가 있어요? B죠. 그래서 얘도 B에 수일치 시키시긴 하는데 B의 위치가 여기 위에 있는 4개와는 조금 다르죠. B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요. 조심하세요. 그게 헷갈리시면 as well as 나오면 앞에 as well as 나오면 as well as 앞에 있는 놈한테 수일치를 맞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등위 접속사에서 특히 and하고 or 있잖아요. and하고 or A하고 B 위처럼 A하고 B 두 개의 개체수를 뻥튀기 할 때도 있는데 2개 이상, 3개 이상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다 개체수마다 and나 or를 쓰느냐? 그게 아니고 마지막 개체의 앞에다가만 and 혹은 or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놈들한테는요 다 콤마로 이렇게 콤마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 콤마도 뭔가를 뻥튀기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콤마도 뭔가 등위 접속사의 대체 표현으로서 뭔가를 뻥튀기 해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는 제가 조금 유아틱하게 뭐 뻥튀기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영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 여기서 뻥튀기 하는 요소 있어요? 뻥튀기 하는 요소 있죠? 그러면 뭐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하고 상관 접속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우리 한국어 문장에서 확인하시는 그런 태도가 있으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가 주어 자리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이제 조심하실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다음 예문에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이거 단복수 취급 어떻게 하는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 말고 또 있어요. 스위치 관련해서 아셔야 되는 그런 표현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나올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시급한 거 먼저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만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도 뻥튀기하고 동사도 뻥튀기하고 목적어도 뻥튀기하고 문장을 뻥튀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은데 어느 자리에 들어갈 때요? 주어 자리 들어갈 때요. 주어 자리 들어갈 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왜? 두 번째 오게 되는 동사의 모습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위접속사가 들어간 예문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배우신 등위접속사하고 상관접속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 자리에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가 들어갈 때 그 주어를 단수로 볼 거냐, 복수로 볼 거냐, 도대체 단복수 중에서 어떤 취급해줘야 되느냐,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는 첫 번째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주어 자리에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가 들어갔을 때 어떤 단어를 먼저 발화하셔야 하느냐, 이 발화하는 단어의 순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이슈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학생들이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저와 영작의 툴 첫 번째 동사, 벌크업, 동명사 배우셨으니까 이게 무엇인지 정도는 눈치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 여러분, 지금 여기 은는이가가 이 은는이가 앞에가 싹 다 주어라는 신호탄이라는 거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길다 싶을 때 은는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를 배우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것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학생들이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고 and 보이시죠? 그럼 and를 경계로 앞에가 A고 그 다음에 B겠네요. 자, 두 번째 의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단어를 먼저 발화하는지 단어 발화 순서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가 없을 때는 주어가 길다 싶으면 은근히가 바로 앞에 있는 거, 즉 유지하는 거 요거 먼저 발화하셨을 거예요. 물론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발화하셨겠지만서도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등위접속사가 들어간 이상 등위접속사 앞에 있는 요 부분 먼저 하시고 and 쓰시고 이 부분을 쓰시는 게 어순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문장 영작 계속 하실 때 특히 주어 자리에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늘 점검하시는 태도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A 먼저 쓰셔야 할 것이라는 것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사오니 얘를 더 먼저 쓰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동사 벌컵인데 지금 투부정사를 배우시는 기간이시오니 투부정사를 쓰실 건데 의미상의 주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for 플러스 명사를 씁니다. for 플러스 명사인데 학생들이니까 students 복수 썼습니다. 자, for 뒤에 일반 명사 쓰실 수 있고요. for Tom, for Kelly처럼 사람 이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표에서는 목적격을 쓰십니다. 왜냐면 이 for이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로서 인칭대명사표에 있는 놈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목적격을 쓰시는 거죠. me, us, you, him, her, it, them 이런 거요. 이런 거 목적격을 쓰신다는 것. 자,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쓰실 거예요. 지금 동사 벌컵 두 번째 투부정사니까요. 자,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고 등위접속사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거 먼저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관리하다. 시간을 관리하다. manage 소유격 time. manage 소유격 time 하면 누구누구의 시간을 관리하다입니다. 자, 그럼 manage. 그 다음에 그들의 시간. 소유격 배우셨죠? 소유격 처리 방법 배우셨습니다. 인칭대명사에 있는 소유격이면 우리나라 말 어순대로 그들의 시간. their ti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and 쓰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다. to stay healthy. 이렇게 쓰십니다. 여기까지 주어 완성하신 거예요. 은 써볼까요? 이렇게요. 되시죠? 자, 주어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동사 쓰셔야 되는데 동사가 우리나라 말에서는 문장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단문일 때요. 시제 보십니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 형용사 맞죠? 중요한 상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 떠올리셔야겠네요. 그럼 am, are, is 하다니까 과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럼 am, are, is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주어가 I가 아니까 am도 탈락. 그럼 is 아니면 are인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일단 are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방금 전 화면에서 배우셨잖아요. and를 이용해서
주어 자리에 이렇게 A, B 개체가 오면 일반적으로 복수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all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배우셨죠? 이 and를 사이에 두고 A, B를 단일 개념으로 보실 때 단수 취급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일 개념으로 취급할 때요. 그래서 is도 맞습니다. is도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very important 이렇게 쓰시는 거죠. 만약에 일반 동사를 써볼게요. 복수로 보셨다? 그러면 make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단일 개념으로서 단수로 보셨다? 그럼 makes가 되겠죠. 일반 동사 그냥 얘 하나 들어봤습니다.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그냥 예시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all도 맞고 is도 맞다.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and를 사이에 두고 병렬 구조로 연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사벌법 있죠? 동명사면 동명사,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모양 같아야 돼요. 동명사면 동명사,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근데 어찌됐든 간에 동사벌법 있죠? 동사벌법. 동명사하고 투부정사요.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동사벌크업을 and를 이용해서 병렬 구조로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단수 취급하는 경우에 문장의 빈도수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등위 접속사를 이용해서 동사벌크업, 동명사, 동명사 혹은 투부정사, 투부정사 동사벌크업을 병렬 구조했을 때는 복수 취급도 있기는 하나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보는 문장의 빈도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is, makes 이 경우를 더욱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복수 취급하는 것도 맞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투부정사, 특히 이제 투부정사 병렬 구조 연결했을 때 이 and 뒤에 to 있잖아요. 이 and 뒤에 to는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해도 돼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의 변화가 있냐? 이 to를 and 뒤에 to를 쓰시든 안 쓰시든 간에 동사벌크업을 병렬 구조로 연결했을 때는 단수 취급하는 경우에 문장의 빈도수가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to를 만약에 안 썼어요. 그러면 더더욱 단수 개념화 취급합니다. 더더욱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그거 그러고 근데 이제 완벽하게 얘하고 얘하고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별개의 개체로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는 and 뒤에 to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to를 써주는 게 더 좋겠죠. 얘 개체 독립적으로 하나, 얘 개체 독립적으로 하나 해주기 위해서 이 to를 생략하는 것보다는 to를 써주는 게 더욱더 보기에 좋겠다. 그냥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명사 쓰신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 의미를요, 학생들이 그들의 시간을 관리 안 하고 건강을 유지 안 하는 것은 해서 이 주어, 이 은근히가 앞에 거를 부정하고 싶어요. 그 부정하면은 not이라는 단어 떠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 not은 어디에 쓸까요? 첫 번째 to 바로 앞에다가 씁니다. 이거 not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부정할 때는 그러니까 절대 않는 것 이런 거죠. 그때는 never, not 또는 never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쓰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위치는 to 앞에 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to 앞에다가 또 쓰실 필요는 없어요. 앞에 to에다가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되시죠? 위치 잘 보세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사 벌크업 순서 한국말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그 다음에 투부정사 얘가 3번이 되겠다. 이 어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예, 맞게 잘 하셨어요. 맞아요, 이거. 근데 주어 자리에 이 주어 자리, 일반적인 주어 자리죠. 문장 시작이 주어 자리잖아요. 영어는 그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가주어, 진주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그 다음에 현재였죠. 그러니까 it is very important. 그 다음에 for students. 의미상의 주어 나가고 있습니다. students, 그 다음에 to 첫 번째, 그 다음에 and to 두 번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가주어, 그 다음에 여기는 진주어, 구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주어 자리에 의미상의 주어도 있고 동사 벌컥 들어가야 된다는 신호도 보이시는데 투부정사 쓰실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죠? 이런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사 쓰시고 그 다음에 보어 쓰시고 그럼 이 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이 형식 문장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예문 넘어가기 전에 오늘
배우셨던 거 조금 접목시켜서 약간 복습하시면 등위 접속사 들어갈 때 먼저 발화해야 되는 게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누가 들어갈 때요? 주어 자리에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들어갈 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길다 싶으면 은근히가 바로 앞에 쓴다라는 것은 이제 초급 단계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급 단계로 올라오신 거예요. 이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가 들어가는 그거 하나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갈 때 위치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다 말씀드렸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not을 써야 된다면 지금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결 같이 할게요. 만약에 not을 써야 한다면 어디다가 써야 되죠? 여기 있는 not을 살려준 거를 가주어 진주어구문으로 옮길 때요. 물론 당연히 여기다 쓰는 겁니다. 투부정사 앞에다가요. 여기 두 번째 and 뒤에다가는 또 쓰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또 쓰실 필요 없고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not을 써야 된다면 여기다가 쓰시면 된다. 지금 요거 살린 거 가주어 진주어에서도 살린다면 여기다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명사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for 말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for이 아니고 of요. of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예문 해볼게요. 바로 전 예문에서 그 다음 예문은 제가 어떻게 물꼬를 트면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명사인데 그게 아니고 of 플러스 명사 of요. of 플러스 명사 써야 되는 경우의 예문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전 예문에서 물꼬를 텄잖아요. 다른 거추장스러운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요. 이 조건 4가지를 충족하는 문장을 떠올리셨으면 의미상의 주어로 of를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f를 쓰셔라. 첫 번째, 주어 부분을 봤는데 동사 벌크업이 들어간다. 지금 등위 접속사는 잠깐 빼겠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잠깐 뺄게요. 주어를 봤는데 첫 번째 조건, 주어를 봤는데 동사 벌크업이다. 두 번째, 그 동사 벌크업 투부정사 쓸 거다. 투부정사 쓸 거다. 세 번째, 의미상의 주어가 반드시 있다. 세 번째 됐죠? 네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어 문장에서 서술어 부분에서 비동사 쓰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요 말은 보어겠네요. 이 보어에 온 형용사가 요 자리에 들어간 형용사가 사람의 성품, 인성, 도덕성,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보어 자리에요.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 쓰시고요. 의미상의 주어로 for 말고 of 쓰세요. 끝!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조건 4가지 충족되는지 보세요. 주어가 길고 동사 벌컵이 들어갔네요. 근데 여러분께서 투부정사 쓰실 거라고 선택하셨어요. 투부정사.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있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보어 자리에 오는 형용사가 이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뭐 하시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실 거니까 바로 판단되실 거 아니에요.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요. 바로 가주어 진주어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절했다네요. was. 그 다음에 친절했다. kind. 가주어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진주어요. 내가 나의 숙제로 도운 것이잖아요. 자, 여기서 구문 하나. help A with B. A가 B라는 명사로 돕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가 나로 하여금 나의 숙제로 도운 거잖아요. 요거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럼 for you인가요? 아니죠. 사람의 성품, 인성, 도덕성, 성격이 형용사잖아요. 그럼 for이 아니고 of 쓰시는 거라고요. of you. 그 다음에 투부정사 to 도운 거예요. 네가 도운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내가 뭐 하는 거? 나의 숙제하는 거예요. with my homework.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조건 4가지. 동사 벌크업, 투부정사 쓸 거야. 의미상의 주어 있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여기 비동사죠. 이건 비동사.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오는 형용사가 이런 형용사면 의미상의 주어 of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틀 안에서요? 가주어 진주어 안에서요. 바로 전 예문에서 어떤 과정이 생겼겠죠? 여기요. 여기 중간 단계 있었잖아요.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 건너뛰시고 바로 여기로 그냥 점프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4가지 조건 충족되면요. 근데 이 4가지 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요. 이거요.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올 때요. 그러면 이거 왜 안 썼는데? 이 중간 단계 왜 건너뛰었어? 이거 안 된다는 얘기니? 예, 굳이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안 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안 됩니다. 이거 비문이에요. 이렇게 못 쓰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가 그냥 조건을 정해드렸잖아요.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이 중간 단계에 쓰시면은 비문 되니까 바로 그냥 가주어, 진주어, 구문 틀에다가
의미상의 주어 of를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비문이에요. 이거 뭐 그럼 for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for로 바꿔도 비문입니다. 왜 것 같으세요? 얘 때문에 그래요. 예, 요 형용사요. 이런 형용사면 의미상의 주어로 of를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of를 쓰셔도 이렇게 통상적인 주어 자리 요 자리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비문입니다. 안 돼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만 쓰셔야 돼요. for은 더더욱 안 되고요. 얘 때문에요. for 안 되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네 가지 조건 뭔지 아시죠? 특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형용사가 이럴 때는 바로 그냥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점프하셔서 의미상의 주어는 for이 아니라 of.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성품, 인성, 도덕성,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자주 쓰는 건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자꾸 의미상의 주어 말씀드렸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썼었죠? 소유격.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아니면 of였죠? 어찌됐든 간에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동사 벌크업 있잖아요.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있잖아요. 이걸 제가 동사 벌크업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사 벌크업 안에 있는 내용을 누가 했는지 콕 집어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쓸 때는 어떤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동사 벌크업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화자인 내가 할 때 또는 우리가 할 때, 나 또는 우리, 보통은 나죠. 내가 할 때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되잖아요. 내가 하는 건데 또 내가 이거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조금 중복되잖아요. 거추장스러운 표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때 안 하고요. 또 두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설명 안 해도 될 때, 또 그 의미상의 주어에 올 그 주어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일 때요. 그때 안 씁니다. 근데 의미상의 주어를 썼다는 얘기는 이 동사 벌크업 안에 있는 내용을 굳이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굳이 이 화자가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강조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요. 네, 그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의 어떤 정의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로 다시 한번 이런 종류의 문장을 하셨는데 여기 네 번째 조건 여기 형용사가 뭐가 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인성, 도덕성,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닌 형용사가 왔으면 for로 써야 되고 그때 of 안 되고 for 쓰고 의미상의 주어 쓰고 이렇게 원래 통상적인 주어 자리에 요 투부정사 쓰고 동사 쓰고 보어 쓰고 하는 형태 쓰실 수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쓰실 수 있고요. 근데 이 중간 단계가 안 되는 경우가 뭐라고요? 이런 경우에 형용사가 왔을 때는 이 중간 단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for 쓰면 안 되고 of 쓴다 한들 저렇게 쓰는 거 안 된다고요. 그냥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오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예문은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 비동사 뒷자리인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벌크업, 동사에다가 ing 붙인 일명 동명사라고 하는 놈이 자주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보어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가 어디죠? 기본적으로 비동사 바로 뒷자리를 보어 자리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도 동명사가 들어갑니다. 그 예문 가져왔거든요. 한번 영작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명사 말고도 같은 동사 벌크업, 이 동명사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는 놈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차이점도 있겠죠? 네, 그 차이점도 말씀드리면서 영작해보고 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보시면 한국 문장 쭉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주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서술어 부분까지 보시고 서술어 부분에서 시제, 수입치, 몇 형식 이거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더 있습니다. 이 동사 부분에서 확인해드릴 게 조금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쭉 있다 말씀드리는 것보단 그때 하나하나 추가시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주어임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네요.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어가 깁니다. 탐, 그는, 고양이는, 책상은 해가지고 단순 명사 어라는 말 어제 배우셨는데 한 단어짜리요. 명사 역할을 하는 어떤 단어 하나를 명사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어가 길다라는 얘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목적어가 길다 싶으면 목적어를 나타내주는 을을 바로 앞에 있는 말 먼저 쓰신다. 말씀드렸죠? 그럼 주어도 같은 결입니다. 주어가 길다 싶으면 은은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는요. 그 앞에 있는 거는 질문 던지고 답하고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기네요. 그럼 뭐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 떠올리셔야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요 전체가 주어잖아요. 주어가 길잖아요. 은근히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처리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하나, 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는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 이것도 어제 배웠던 거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들, 명사죠. 복수명사이죠. 어쨌든 명사입니다. 그 뒤에 붙는 요거요. 전치사 쓰라는 신호잖아요. 뭐뭐 중, 뭘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부입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는 하나, 뭐 중에 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 중에 하나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어제 말씀드렸죠? one of 구조에서는 뒤에 복수명사 와야 된다고. 하나 중에 하나는 말이 조금 안 되잖아요. 여러 중에 하나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하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최상급을 만들었죠. 자,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the most 가장이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important 그 다음에 것을 보통 이렇게 띵을 합니다. 그리고 S4 붙이셔야죠. 그죠? 이게 지금 주어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영어는 주어 완성하시고 동사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맨 끝에 있네요. 이다. 현재네요. 그럼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주어가 이렇게 크지만 맨 앞에가 수를 말해줍니다.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주어가 길 때 맨 앞에 있는 친구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one, 하나죠.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i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동사 뒷자리에 이제 요거 쓰시는 거잖아요. 남은 요소가 지금 주어 완성하셨고 비동사 쓰셨고 나머지 비동사 뒷자리니까 이게 지금 보어 부분을 차지해야 될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어 자리는 원래 누구 거예요? 명사, 대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원래는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다, 동사가 들어갔죠? 동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명사, 원래 명사밖에 못 들어가는 자리인 보어에 동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ing 가면 쓰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다는 keep, 그 다음에 promises예요. keep promises예요. 자, 그러면 그냥 keep이 아니고 keeping, 그 다음에 뭐 너희의 약속이 할까요? keeping your promises 이렇게 해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지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잠깐 보세요. 이거 이렇게 지금 발화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띄엄띄엄이지만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keeping. 지키는 것이다. 동사 보어 자리 시작하셨죠? 보어 자리를 동사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질문 던지시라고요. 한국어 문장 맞게 지금 떠올리신 문장 맞게 지키는 것이다. 무엇을 떠올리죠? 너의 약속들을. 이렇게 해요. 본동사뿐만 아니고 동사적인 느낌으로 해석했다 싶으시면 영작했다, 말했다 싶으시면 또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키는 것이다. 무엇을? 너의 약속을. 되실까요? 자, 여기서 오늘 그 동명사하고 양대 산맥으로 어떤 동사 벌크업 한 놈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요 자리 키핑 대신에요. 이 친구도 가능해요. 투부정사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동명사 투부정사로 대체할 수 있다.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는 요거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심화된 곳에서는 주어하고 이 보어 부분에 나오는 동명사, 투부정사 밸런스를 봐서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동명사는 현재 중심적이다. 현재 또는 과거 중심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의 과거의 의미를 다분히 담고 있는 명사나 동사와 찰싹 달라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미래지향적, 특히 이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명사와 동사하고 찰싹 달라붙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요거를 그냥 상호 교환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조금 더 심화된 버전에서는 여기 주어가 약간 미래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동명사보다도 투부정사를 쓰는 게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회화 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거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깊게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약간 미래지향적이야. 그러면 이 친구보다도 투부정사를 쓰시는 게 더 맞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의미는 똑같죠? 그래서 하면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keeping your promise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o keep your promises.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비동사 뒷자리, 보어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어 자리에 동사 벌크업 들어갈 수 있는 거 양대 산맥 다 말씀드렸습니다. 동명사하고 투부정사요. 근데 중학교 대상으로 나온 문법 문제집 있잖아요. 거기서는 보어 자리에 오는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중학교 수준으로 나온 문법 교재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더 깊은 수준의 그 문법 교재에서는 주어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주어가 뭔가 현재 지향적이다. 현재 그러면 동명사를 쓰는 게 맞고 미래 지향적이냐? 그러면 동명사보다도 투부정사를 쓰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이건 이게 교재마다 다르고 알아보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채널의 목적도 그렇고 그냥 중학교 문법 수준에서 그냥 뱉어보자는 거예요. 뱉어보자. 그리고 세세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미래지향적일 때는 투부정사, 현재지향적일 때는 동명사야. 이런 미묘한 그런 뉘앙스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고 저는 그냥 그런 거 조금 크게 막 의미 좌우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말해보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해보자. 뭐 그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문장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이번 모임의 목표는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다. 자, 주어가 기네요. 조금 기네요. 이번 모임의 목표는, 그리고 여기 의 보이시죠?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입니다. 근데 여기 이번 모임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데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 그리고 여기 명사, 이거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 그 다음에 의, B 이렇게 해요. 근데 이 A가 인칭대명사에 나오는 놈이 아니면 이 친구 B 먼저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목표, 그 다음에 뭐의 목표, 이번 모임의 목표 이렇게 하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도 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주어 완성하시고 동사 보셔야 되잖아요. 동사에서 시제, 수일치, 몇 형식. 시제 현재네요. 그럼 현재면 자동적으로 뭐 확인하셔야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쓰였으면 일반적으로예요. 일반적으로 이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어, 주격 보어, 명사 혹은 형용사 또는 명사 상당어구, 형용사 상당어구를 쓸 거야.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틀을 잡고 계셔야지 그게 훈련이 되면서 조금 더 빠른, 떠듬떠듬, 띄엄띄엄해서 조금 더 빠른 유창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모임의 목표는. 그래서 이번 모임, this meeting이거든요. 그럼 this meetings 이것도 완전히 틀린다고 말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아닌 명사가 왔을 때, 그죠? 일반 명사 중에서도 사람이 아닌 단어 오고 소유의 의미 나타내고 뒤에 이렇게 명사 쓸 때는 이 친구를 먼저 씁니다. 이 친구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this meetings purpose 쓸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This meeting's purpose 이것도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자,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아닌 명사 나왔을 때는 요 B에 해당하는 명사를 먼저 쓰시는 게 좋다. 그럼 갑니다. 목표 지금 말씀드렸죠? purpose요. The purpose 이게 목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목표 아직 주어 안 끝났잖아요. 뭐의 목표? 이번 모임 명사죠. 이렇게 뒤에 붙는 거 어떤 명사도 이렇게 붙는 거 전치사 쓰시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뭐뭐이는 of죠. of 이번 모임 this meeting 자, 이렇게 해서 주어 완성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 비동사 쓰실 건데 현재인데 3인칭 단수인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주어가 길 때는 맨 앞에 있는 명사가 가지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purpose 단수네요. is 네요. is. 자, 그러면 주어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동사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다. 보어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3번 즉 비동사 숫자리 보어 요 자리 이제 완성하실 건데 보어가 길죠. 그러면 비동사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쓰시는 거예요. 주어가 길다 싶으면 은늘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목적어가 길다 싶으면 은늘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쓰신다. 같은 계열입니다. 보어가 길어요? 그러면은 여기 비동사 바로 뒷자리니까 비동사 바로 뒷자리가 보니까 비동사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쓰시고 나머지는 질문 던지시면서 나가신다는 거. 영어는 즉각구두다. 제 채널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보어가 길잖아요. 그럼 비동사 바로 앞에 있는 거 선출하는 것. 원래 보어 자리는 명사 대명사밖에 못 들어가는데 선출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명사밖에 못 들어가는 보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ing. 자, elect 선출하다, electing. 그 다음에 뭐를요? 질문 던지셔야죠. 동사적으로 해석했다, 동사적인 느낌으로 해석했다 싶으시면 또 질문 던지시는 겁니다. 선출했다. 뭐 다양하게 이것도 오형식 동사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러분 머리에서 떠올리신 거는 지금 요 부분인데 오형식 문형이에요. 누구를 뭐뭐로 선출하다. 이게 아니죠. 그냥 누구를 사형식으로 끝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출하는 것이다. 누구를 에서만 끝나시면 되죠. 누구를 새로운 리더를 new leader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어 자리에 온 동사, 벌크업, 동명사뿐만 아니고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투부정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책에서는 잠깐 보시겠습니다. purpose 목표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목표 현재 과거 지향적입니까? 현재 미래 지향적입니까? 목표 미래 지향적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는 책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맞다.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를 쓰는 게 얘하고의 밸런스에서 이게 더 맞다. 이게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있어요. 저희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정도입니다. 저도 근데 여기에 한 표를 주고 싶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도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제가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와 수준, 레벨은 중학교 수준이니까 이거 두 개 다 가능하다. 그냥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 소개시켜드린 거 맞죠? 그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그런 특별한 미래지향적인 명사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purpose 말고도 aim 있고요. aim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목적. 뭐 같은 계열이죠. 그 다음에 objective. 얘는 목표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wish. 뭐 바라는 거예요. 바람 또는 자. aim, 목적, objective, 목표, wish, 바람 다 미래지향적이죠. 현재 과거라기보다는 현재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주어의 맨 앞에 놓고 이제 비동사 뒤에 동사 벌컥 선택하실 때 투부정사가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 다 상호 교환 가능하다라고 중학교 수준의 문법 교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재에서는 제가 크로스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로스체크하고 있는데 이 펄포즈 써들 때도요. 펄포즈 써들 때도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말 없이 동명사 쓰는 교재도 있어요. 맞는 문장으로 써요. 이해되시죠? 자,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저는 소개해드리기는 했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purpose 있잖아요. purpose. 이거 사전에서는요.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aim, 목적이고요. objective는요. 목표, 목적. 둘 다 나옵니다. 그리고 wish는 바람, 소망인데 그리고 원래 뭐 목표 이렇게 쓴 거는요. 널은 의미에서 대동소이 해가지고 그냥 구분 없이 썼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purpose의 목적, aim, 목적, objective는 목표, 목적 둘 다 있고요. 바람과 소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표하고 목적은 확실히 다른데요? 라고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하고 목적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대동소이하게 같은 걸로 보고 뜻 적어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실까봐요. 목표하고 목적은 다른데요? 뭐 이러시는 분 계실까봐요. 두 번째 예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방금 했던 예문하고 약간 어떤 비교를 위해서 예문 간단한 거 준비했습니다. 너무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우려먹고 길게 설명을 질질 끄는 것 같은 조금 짜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짜친다는 표현? 어쨌든 그래서 죄송한데 자 보세요. 나의 취미는 바로 가겠습니다. My hobby 그죠? My hobby 그 다음에 뭐뭐이다 is 뭐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집하다 collecting stamps 요거잖아요. 나의 취미는 이다. 뭐이다? 수집하는 것이다. 뭐를? 우표를. 자, 보세요. 요거. 나의 취미. 취미는요. 현재 지향적입니까? 미래 지향적입니까? 취미는요. 취미. 현재 지향적이죠. 취미는 지금 내가 늘상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현재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맞다는 겁니다. 이게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하게 회화하실 때도 둘 다 상호 교환해서 쓰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가 좀 걸리시면 미래지향적이다? 그럼 투부정사 쓰시고 미래지향적인 단어를 주어에 쓰셔서요. 그러면 투부정사 쓰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상호 교환 가능하다. 취미는 약간 현재 지향적인 느낌이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제 구분 조금 확실히 되시죠?